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 환자분은요,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 이제 저한테 입원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보고 있는 분인데, 저한테 오신 거는 열이 나서 왔어요, 열. 열이 나고, 뭐, 발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니까 정형외과 쪽으로 갔겠죠. 근데 이제 발목이 아픈 게 뭐 다쳐서 아픈 게 아닌 거예요. 다쳐서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무슨 염증이 있나? 하고 염증 그 피검사로 하는 수치를 체크를 해봤더니, 그 CRP라고 하는 수치가 막 엄청 20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해서 보고 있는데, 열도 나고 뭐 염증도 있고 하니까 내과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딱히 잡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이게 뭐, 트라우마. 어디 다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고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환자 앞에서, 환자의 얘기를 듣고, 의사는 이제 자기 알고리즘을 막 돌려가지고 이제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죠, 침묵. 환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가 탁 들어오면 탁 나오고, 마치 자동 자판기처럼 어떤 증상 탁 하면 이 약이 탁 나오고, 이런 병도 있어요. 이런 병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계세요. 이러고 생각을 좀 하는데, 조금 불편하셨나봐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사실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문진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뭐, 본인이 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말이 되는 얘기도 있고, 뭐, 안 되는 얘기도 있고, 했던 얘기 계속 하시고, 뭐, 이제, 그러셨어서 이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좀, 침묵의 시간이 또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얘가 이제 태어날 때 막 1.5kg 가까이 해서 되게 저체중으로 이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셨나봐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애를 받았는데, 애를 못 키운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대요. 그때는 이제 지금 30대 중반이면은 한 80년대생인가? 80년대생 정도 되겠죠? 85년생? 뭐, 그 정도 되나? 어쨌든, 그 정도일 텐데, 그 정도 당시에는 사실은 뭐, 이런 저체중아로 태어나면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해서 뭐, 좀 포기하라고 했는데, 애 아빠하고 본인하고 일단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끌고 온 게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그러니까 지적장애한 그 분들을 옆에서 가까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부모가 이제 다 좀 그걸 커버를 해줘야만 그래도 그나마 아이가 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조금 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생활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분 중심으로 생활을 하신 거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 30대 후반인데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애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게 자동문 열리고 닫히는 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어디 가면은 들어갈 때 이렇게 딱 뭐 하면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싹 열리고 닫히고, 이제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이거 너무 좋아하니까 좀 보라고 하고, 엄마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애가 하는 거를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옆에서 그냥 애 기뻐하니까 같이 있고, 좀 저녁에 다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지금 하시는 게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공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공장을 두 분이 같이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공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애를 보면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출근할 때 데리고 나가서 밥 같이 먹고, 계속, 같이 있다가 이제 퇴근할 때 같이 이제 데리고 오고. 간단한 심부름 정도? 그런 거는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가, 뭐 좀 직업 학교라든지 그런 데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이제 본인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하니까 일을 좀 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미 가서 다 하셨대요. 직업 학교에서 교육을 이제 받아서 뭘 공부를 했냐면은 빵 만드는 거, 빵 굽는 거, 뭐 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탁 넣으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빵 만드는 거 하고 이제 커피 내리는 거. 커피 내리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대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힘들고 좀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장애 분들이 운영하는 그 행복 그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하던 데 옆에 이제 이런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도 좀 사 마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취업의 어떤 문이라든지 그런 폭이 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금 마음이 저도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조금 이렇게 착잡해지는 그런 얘기를 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니까 이분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은 어머니께서 이분한테 계속 신경을 쓰면 되겠는데, 동생이 또 있으시대요. 동생이 있는데, 뭐, 동생이 만약에 정상이고, 이분이 이제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이러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상인 애를 살리고, 이 장애는 사실 좀 포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동생을 포기를 하고, 동생은 알아서 해. 포기를 하고 이 장애의 환우 분을 갖다가 케어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인생 자체를 여기다가 그냥 다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잘 전달을 못해요. 약간 울컥해서 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듣는데 제가 끊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뭐 뒤에 환자분들도 기다리시고 막 하는데 제가 끊을 수도 없었고 제가 뭐 어떻게 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것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들어드리고 그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힘내시라고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 어머니께서 자기가 고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또 그것도 또 이렇게 거의 뭐 울컥했는데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분이 다 지금 감당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조금 사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돈 쓰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기가 차죠. 기가 차요. 기가 차는데 쓸데없는 그런 거를 줄여서 이런 분들을 도와야죠. 이런 우리 사회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사회가.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의학 채널이니까 진료를 본 거를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제 진료를 제가 생각한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문제가 뭐였죠? 열이 나고 발목이 아프고 이제 CRP가 오르고 요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 이분이 또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필랩시, 뇌전증이라고 하죠. 경련. 뇌전증이 있어가지고 그 뇌전증 약을 먹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추론을 한 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3가지인가? 네, 3가지네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감염이죠, 감염. 왜냐면은 뭐 일단 발목이 아프고 열도 나고 뭐 외상은 없었지만 CRP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자세히 또 좀 문진을 해보니까 이 환자분이 발톱을 깎을 때 이걸 너무 이걸 좀 심하게 아래 이렇게 깎는다는 거예요. 그럼 피도 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작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당뇨 환자였어요. 당뇨 환자에서의 이런 발의 상처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근데 뭐 상처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직접 상처를 본 건 아니지만 상처 관리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쪽의 상처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감염의 우려. 이게 이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고 좀 열이 계속 나는지 양상을 좀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뭐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MRI 같은 걸 찍어봐야 되겠죠.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했고요. 두 번째는 항경련제와 관련해서 열이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드시는 항경련제 중에서 이제 페노바비탈이라고 하는 그런 항경련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찾아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발열하고 관절통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제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 항경련제 같은 경우에는 경련이 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좀 약을 바꾼 약이라고 해요. 바꾼 약.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최근이라고 해도 그게 뭐 한두 달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뭐 아주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잘 모를 때 불명열, 원인을 잘 모를 때 나오는 그런 얘기죠. 그거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 뭐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 가능성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항생제를 쓰고 좀 한 2-3일 있다가 다시 염증 수치를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계속 열이 나거나 뭐 염증 수치 더 오른다거나 항생제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MRI를 찍어서 이 상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게 괜찮다 그러면은 최근에 추가된 약 요걸 갖다가 좀 끊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 뇌전증을 조절하는 병원이랑 좀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검사가 나갔습니다. 자가면역 류마티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병이 있지 않는지, 병이 있는데 진단이 늦어진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뭐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의학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환자분이랑 있었던 뭐 이런 뭐 얘기, 물론 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상의 환자입니다. 가상의 환자. 가상의 환자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많이 바꿔요. 제가 그냥 원래 환자분 얘기를 그대로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많이 바꾸는 거 아니면 손목이 아픈데 뭐 발목으로 바꾼다든지, CRP가 뭐 10인데 20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버지가 오셨는데 뭐 어머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꾸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혹시 저를 아시는지,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뭐 그러면 쟤 왜 뭐 이렇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거의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좀 변형해가지고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